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포대학교라고 해서 목포대학교가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곤 하는데 실제로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목포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 2025학년도로 넘어가며 수시 전형 방법이나 약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여러 변화를 주었기에 전형에서 독특한 포인트들을 위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 인원 증가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을 분석할 때까지는 2024학년도, 2023학년도의 전형계획 및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자료를 제작하였지만 2024학년도의 수시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난 만큼 이번 콘텐츠부터는 2025학년도, 2024학년도의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 2025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교과 일반 전형으로 3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일반 전형으로 8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초 및 차성희 전형으로 1명,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 전형으로 2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5명을 모집하여 총 19명을, 정시에서는 정시, 가군, 수능 일반 전형으로 11명을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 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도 꽤나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목포대학교 약학과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가 대상으로 전라북도 출신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해당 전형들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넘어갈 때는 전형 구성의 변화가 없지만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교과 성적이 90%로 반영되는 것은 동일하나 출석 점수의 반영 비율이 5% 줄어들고 서류평가 점수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차이인데 서류평가 방식이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이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서도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이 팀장이 목포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해본 결과 진로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시행하며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각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도 평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진로선택 과목 등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입학처 책에서도 확답을 주지는 않아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다 말하기 어렵기도 하고 2025학년도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도 서류평가에 반영되니 2025학년도 입시에서 목포대학교 약학과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께서는 수시 지원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과학 영역, 구체적으로 화학 원투 또는 생명과학 원투를 필수로 응시하고 해당 과목의 성적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6등급이내 과탐 2과목 평균 수학, 과학 필수 포함으로 통일되었으며 탐구 영역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다 2과목의 평균 성적을 반영하니 화학, 생명과학 과목 응시가 필수라며 당연히 해당 과목의 성적도 반영되겠죠. 2025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 물리학원, 지구과학원 응시를 선택했을 경우 수능 지정 영역을 만족하지 않아 탈락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는 선택 과목을 가리지 않고 과학탐구 원과목,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생명과학원 5등급에 지구과학원 1등급이면 지구과학원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었으나 2025학년도부터는 탐구 영역의 평균 등급이 무조건 반영되기 때문에 수학 그리고 영어 또는 국어의 등급을 합쳐 3등급 이내의 점수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교과 일반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의 등급합 조건이 3합7에서 3합6으로 올라간 것뿐 아니라 이 팀장이 지난 3개년이 수능 탐구 영역 등급컷을 다루는 콘텐츠를 통해 최근 탐구 영역의 출제 경향성이 더욱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탐구 영역의 성적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하려 했던 수험생들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해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2025학년도에는 탐구 2과목의 평균 등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갈 때도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 전형의 등급합 조건이 3합8에서 3합7으로 올라가고 수학 영역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까다로워져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의 입결 상승이 전망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살펴보면 약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반영한 이후 탐구 교과에서는 사회나 과학 중 성적이 높은 교과를 반영합니다. 보통은 약학과에서 국영수사과 및 국영수과를 반영하곤 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성적이 높은 인문계열 N수생 중에서 높은 내신을 활용해 목포대학교 약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영락없이 과학 탐구 2과목의 등급을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해야 하므로 인문계열 N수생 학생들이 다시 수시를 통해 약학대학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은 2011년 설립된 신생약학대학입니다. 보통의 신생약학대학이 그러하듯 특별한 역사가 있다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염원과 학교의 노력이 합쳐져 약학대학이 설립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약학대학 콘텐츠마다 소환되는 석 소장님이 그
그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이러한 붉은색 약학대학들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약학대학이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온, 그리고 앞으로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흐름과 더불어 지원자는 해당 약학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해드리자면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은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단점으로 인해 약학대학 중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전이나 핵심 가치, 인재상 등을 살펴봐도 사실 눈에 띄는 점이 딱히 있지는 않고, 2011년에 설립되었다 보니 목포사범학교에서 출발한 목포대학교의 역사라거나 창조 덕이봉사라는 교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호남권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안정 지원으로 써보는 케이스도 꽤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생활기록부에서 본인이 소신이 뚜렷하고 다른 약학대학에 지원하기에도 손색 없을 만한 수준이라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핵심 가치에서의 기초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약사,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약사, 맞춤형 지역보건의료 시대를 주도하고 봉사하는 지역약사에 대해서는 여러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드린 바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인재상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보다는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에서의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사항은 2차 당뇨 환자 관리 연구 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김광준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지역 약국 기반 당뇨 환자 관리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해당 연구는 당뇨 환자의 복약 관리 차원을 넘어 환자 관리용 디지털 플랫폼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관리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약사도 기존처럼 약을 지운 후 복약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가 처방받은 대로 복약 방법을 준수했는지를 의미하는 복약 수능도를 관리하는 서비스에 임하거나, 다양한 질환을 가진 노령층들이 다제 약물 복용에 대해 관리하는 등의 역할 확장이 필요합니다. 약사가 조제 업무만 담당한다면 AI에게 대체된다는 전망이 틀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복약에 대해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으니, 오늘날 약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 목표 중 하나인 맞춤형 지역 보건의료 시대를 주도하고 봉사하는 지역 약사와 연관 지역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선정입니다. 2022년 6월 목포대학교 바이오메디슨 첨단제형연구센터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목포대학교 약학과에서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김기택, 박진우, 심정현 교수님이시며, 해당 연구의 목표는 질환 맞춤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기반 바이오 의약품 및 차세대 첨단 제형 개발입니다. 그러니 생활기록부에서 약물 전달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고 이와 관련한 연구 목표를 가진 학생들께서는 면접에서 목포대학교 바이오메디슨 첨단 제형 연구센터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피력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다른 약학대학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목포대학교에서 이처럼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연구 약사에 대한 목표가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서도 매력적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적인 연구로 해당 약학대학이 도약을 원하는 붉은색 약학대학의 특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이 팀장이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를 위해 여러 바이오 기술에 대해 설명한 작년이 콘텐츠가 있는데,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 팀장이 설명해 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포대학교 약학과 및 약학과 전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목포대학교 약학과 전과 사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해드리자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 목포대학교 타학과에서 약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대학에서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사범대학 등으로는 전과 및 복수 전공을 금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목포대학교 약학과는 지난 2023년 8월 학칙을 개정하여 정원 내 녀석이 있는 경우 간호학과, 약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및 타 모집 단위로의 전과를 노리고 학생들이 목포대학교에 지원한다거나 입시 비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전라남도 약사회에서는 목포대학교가 약학대학 전과라는 수단을 입시 홍보를 위해 활용하면서 기존 약학과 입학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목포대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약사회에서뿐 아니라 목포대학교 재학생들 역시 반발하여 결국 2023년 9월 한 달 만에 전과 허용을 폐기하였고, 앞으로도 전과 허용을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콘텐츠인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로 찾아올 것을 예고하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